안녕하세요. 5월 1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아침부터 난리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5%대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4%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하면서 시작했죠. 금요일 미국 시장 하락 여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급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코스피 지수는 4,500포인트, 4,600포인트 정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압도된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전체가 동반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요. 어제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하게 시작하고 다소 좀 급한 하락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시장 전체 개장하자마자 한 30분 이내로 투매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급하게 밀리고 업종 가릴 것 없이 엄청난 하락을 했죠. 다만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 IPO 일정이 이제 어느 정도 다가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급등하는 양상들도 펼쳐졌습니다만은 테마사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대부분 굉장히 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개인들의 집중적인 매수는 어제 아침에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투매가 심화됐죠. 물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내국인들, 국내 개인 투자자들과 국내 기관들이 외국인들의 매물을 적절하게 다 소화시켜줬고, 그리고 법원에서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급반전하고 장중에 플러스 5%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저점 대비해서 거의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하이닉스도 회복하고 삼성전기 등등의 움직임들이 개선됐고요. 그리고 개장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 여파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급락하게 만들었고, 시작할 때 로봇주들이 상당히 좋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 입살려서 레이버 옵틱스가 장중에 10% 이상 하락하는 현상들이 펼쳐졌죠.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잖아요. 바이오 종목들의 급락이 더해지면서 장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반전을 했습니다만은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단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0.3%,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5%까지 하락했다가 플러스 0.3으로 끝났으니까 엄청나게 반전을 한 모습이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4%대에 있다가 마이너스 1.6% 회복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했었다. 상대적으로 보험주, 금융주들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땠느냐? 거의 솔직히 말해서 지수와 전혀 관계없는 시장이었다. 지수는 소폭 상승해서 시장 올랐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어제 투매가 굉장히 강도 높게 형성됐고, 오전에는 패닉에 가까운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빚 좋은 개살구, 특히 바이오 하락폭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올랐는데 왜 내 거는 개판이지? 이런 생각을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적인 쏠림 현상이 더더욱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냐. 완화되기보다는 초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시황폴드를 통해서 시황 엄청나게 보내드렸잖아요. 불안정한 상황일 때. 그래서 개장 전부터 보내드렸던 게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극단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이 연동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연동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가,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임에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 지수가 빠지니까,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지수를 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지수를 많이 본다고요. 주식과 관련된 뉴스에도 맨날 뭐라고 나옵니까? 코스피 지수 얼마, 얼마 올랐네, 얼마 내렸네, 이걸 얘기하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들 개차만 났습니다, 이렇게 뉴스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다 보게 되는데, 지수를 보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지수가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는가? 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시장 내부에서는
개인들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소위 말해서 몰빵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불거지니까 다른 종목들 어떻습니까? 매수 기반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거죠.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뭐 장중에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들 순매수하고 국내 기관 순매수하고 하지만 그건 절대 금액, 절대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을 재했을 때 전체적으로 팔았느냐 혹은 매수했느냐를 나타내는 순매수 현황일 뿐이지, 순매매 현황일 뿐이지 전체 거래대금에서 국내 기관 개인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 되거든요. 전체 거래에서 70% 이상의 거래가 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위 말해서 몰빵해버리니까 나머지 종목들 어떻습니까? 매도 우위하에 있는 거죠. 그 매도 우위하에 있다는 얘기는 매수가 어떻다? 매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 그 매수 기반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작은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가격의 하락을 크게 만들고, 가격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장을 보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수시로 폰을 꺼내서 시세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게 이렇게 빨리 빠졌어,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런 현상들이 어제 오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장은 왜곡될 것인가? 언제까지 왜곡되지는 않죠. 늘 그래왔지만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난 이후에는 다시 완화되는 사항들, 영향을 받다가 점차 완화되는. 왜 완화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올인되는 상황 속에서 나머지 종목들을 막 팔아요. 영원히 지속될까요? 여러분들 계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종목들 막 몇백 개씩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모든 종목들 다 들고 있어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다른 종목들 막 아직도 매일같이 팔아도 팔 수 있는 주식들이 있나요? 없다고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도 뭐 커뮤니티 보면 롱이냐 숏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롱과 숏, 매수를 롱이라고 하잖아요. 매도를 숏이라고 하고, 매수와 매도의 차이가 뭐냐? 매수와 매도의 차이. 매수는 돈을 가지고 주식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주식을 바꾸는 거. 매도는 주식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점이 달라요. 주식은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주식은 발행 주식 수라고 하는 딱 한정돼 있는, 주식 수는 딱 한정돼 있어요. 돈은 어떻습니까? 한정돼 있나요? 돈은 한정돼 있지 않아요. 매수 기반은 늘 넉넉하고요. 매도 기반은 늘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하면서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서 빠졌어요. 손해를 보고 있어. 그럴 때, 손해보고 있을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지. 그런데 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나요? 올라올 거야. 회복할 거야. 올라가겠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도 결국 올라가겠지. 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잠재된 인식 속에 그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막 올라가. 어떤가요? 미쳐버리잖아요. 돌아버리고 죽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주식을 사서 빠지는 거는 그 다음 어떤 상황이 변화가 나타나도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추가로 더 빠져서 손해보고 팔든지, 아니면 기다려서 본전 올 때까지 기다려서 회복해서 야, 드디어 본전에 팔았다 라고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팔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기분 좋잖아. 여러분들도 주식하면서 제일 짜릿짜릿할 때가 언제냐면, 사고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팔고 바로 빠지는 게 제일 짜릿해요. 왜냐하면 남 잘 되는 꼴 못 보거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이상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팔았는데 급등해. 미쳐버리는 거지. 주식 사서 빠지면 물타기라도 해서 더 살 수라도 있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버리고 올라가면 더 팔 수가 없잖아요. 더 팔 수가 없잖아. 더 팔리면 어떻게 돼요? 더 팔려면 더 비싼 가격에 또 사야지 내가 더, 그래서 팔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팔고 나면 끝이야. 근데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막 팔았다고 더 팔 주식이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있을 수 있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어떠냐? 삼성전자에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나머지 주식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쏠림 현상,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계속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종목들 계속 죽을까요? 계속 죽는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무제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 가능하지. 그러나 우리는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의 한계가 도달해 있는 상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도 어느 정도 피로감이 묻어 있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만 피로감이 묻어 있다. 왜 피로감이 묻어 있느냐? 왜 피로감이 묻어나느냐 시세에. 점점 더 삼성전자를 보유한 사람들이 적어졌을까요? 많아진 거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삼성전자의 주식 수가 여러분들 계좌에 더 많아진 거예요.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줄어들고 다른 종목의 보유 수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요. 빨리 올라와라, 빨리 올라와라, 제발 빨리 올라와라. 급등해라, 급등해라. 내가 가지지 않았을 때 8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올라올 때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9만 원, 30만 원 근접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이제 가지고 나서 또 그렇게 올라가길 바라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작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진 거지. 너무 많아지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괜찮아요. 올라갈 때 안 팔면 되니까. 그럼 시세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상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5%면 만족하고 나는 10%면 만족하고 나는 100%면 만족하고 만족도가 다 다르고 기대 수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 생각들이 다 달라. 기대 수익도 다 달라. 그러니까 모든 가격마다 매도하고 싶은 욕구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세의 피로감을 가져오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시세의 피로감이 어떻다?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수급적인 대기 매물의 증가는 없는 거죠. 매물의 압박 강도가 약해져 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삼성전자 시세가 여기서 또 더 강해지면 또 더 극단적 현상으로 또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왜? 주말에 방송 올려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8조 이상 팔았는데 90%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다. 그 90% 이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는데 그걸 누가 샀다? 개인들이 샀다. 개인들이 그냥 여러분들 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때는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 주식을 사실 때. 그런데 어디 그게 쉽던가요?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주식을 사서 그냥 편안하게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주식이 정말 쉬워지죠. 그런데 시장이 꼭 그렇나요? 시장은 맨날 달라요. 오늘은 막 미친년 날뛰기 하듯이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오늘은 막 활짝 웃으며 해바라기 막 하늘 쳐다보듯이 막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막 이런 시장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 날은 막 야, 너 지금 주식 안 팔아? 너 작살 날 텐데?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막 나는 막 삼성전자 지금 사서 50만 원을 팔 거야. 하이닉스 300만 원 팔 거야. 막 지금 막 300만 닉스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대로 갈 거야. 근데 안 가. 그러면 그다음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보고서 쓴 애널리스트 찾아가서 욕 이빠이 하잖아요. 이씨 저거 막 네가 간다며. 그런 분위기 형성된단 말이에요. 왜?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날 때는 한 발 물러서야 돼요.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요? 가든가 말든가. 근데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냐. 다른 종목들한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더 쏠려버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더 높아지잖아요. 반대로 다른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어떻습니까? 더 내려가는 거죠. 더 내려가는 거죠. 물론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들도 만들어져요. 그게 시장이고 그게 주도주니까 주도주의 역할과 비주도주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쏠려 있다. 그 극단적인 쏠림이 해소되는 데 있어서 해소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고 다른 종목이 올라오느냐. 천만 그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럼 너무 쉽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때 다른 게 안 올라가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다른 게 먼저 빠져요. 왜 다른 게 먼저 빠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올라갈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집니까? 좀 빠져라. 조정받으면 사게. 조정만 나와라. 제발 조정받아라. 그 조정받으면 어떡합니까? 사야지. 그 삼성전자 올라가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때 두 개가 올라가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 얘 조정받으니까 사야지. 살려고 어떻습니까? 다른 주식들도 팔아야지. 아니면 돈을 가져오든가. 그러니까 다른 쪽의 수급 구조는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다가 다른 거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게 아니라 딴 게 더 빠져버려요. 정말 비현실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일이 원래 시장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타기에 너무 행복하지. 조정받을 때 샀다. 조금 쌀 때 샀다. 그런데 여기서 조정받을 때 잘 샀다. 뭐 기다리다가 정말 좋은 가격에 샀네. 이러고 그게 성립되려면 그 다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내가 기대한 것만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 막 엄청나게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 엄청나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각 사람들마다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팔고 싶은 생각들이 가지잖아요. 그 물량들이 나와요. 그 물량들이 나와서 삼성전자가 기대만큼 못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종목들 어때요?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들도 계속 약해요. 그런데 그 약해지는 강도가 초반에 삼성전자 조정받을 때 나타나는 하락의 강도, 약함의 강도보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약함의 강도가 줄어들죠. 왜? 팔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또 많이 팔았으니까, 선제적으로 팔았으니까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때 더 빠지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올라갈 때 다른 애들 못 올라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서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더 못 올라가. 주춤해요. 다른 애들도 주춤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져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강도가 이전보다는 약해졌어. 그리고 그 다음 삼성전자가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 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아유, 지난번 고점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누르거든요. 그러면 밀리잖아요. 그러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다른 주식 팔 게 있나? 별로 없죠. 그때 다른 종목들의 하락이 이전처럼 극단적으로 안 나타나요.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져도 다른 종목들이 안 빠져요. 다른 종목들이 안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돌릴 때 어떻게 된다? 다른 종목들이 더 치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종목들이 좀 밀려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빠져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올 때 다른 애들이 더 올라가요. 이렇게 시장이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과도기 하에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다? 극단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 극단적으로 팔아야 된다? 아니란 얘기지. 좀 더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들고 계시면 돼요. 지금 시장이 끝날 것 같죠? 작년 4월 달부터 제가 대세 상승장이 왔다라고 계속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뜨던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가지고 시장을 평가해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오고 하이닉스가 700조 오게 되면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코스피 지수 6500이다 라고 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작년에. 그리고 삼성전자 40만 전자, 뭐 하이닉스 200만 전자 오게 되면 코스피 지수 8000포인트 넘어가야 된다. 최근에 7999포인트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걸 보거나 사람들이 행동을 옮기고 있는데 이 행동이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들이 곧 완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시장 에너지 지표, 어제 장중에 13까지 떨어졌었어. 어제 장중에 13까지 떨어졌다가 종가상으로 19예요. 특별한 외생 변수가 없는 이상 이 가격대에서는 돌려요. 뭐가 돌린다? 시장이 돌려요. 삼성 자이닉스가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 자체가 돌아서게 돼요. 이런 구간에서는 늘 똑같죠. 항상. 잘 보면 항상 이런 데서 돌려요. 이걸 좀 길게 보면 이 데이터가 무거워서 오래 걸리는데 이거 다 돌려요. 극단적인 구간에서는 시장이 다 돌려요.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여기서 돌리는데 뭐가 더 돌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지수보다 종목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신 분들은 단기간 내에 인생 역전하겠다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그냥 투자하시잖아요. 투자로 들어오신 거니까 계속 투자하세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작년 4월 달부터 제가 대선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지수가 2300포인트 이하였죠. 그리고 지수가 2500, 2700, 3000포인트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3000포인트 가니까 시장 끝이다라고 하면서 막 시장이 쏟아지는 현상들이 발생했어요. 그게 작년 7월 달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또 올라가요. 7월달, 8월달 쉬다가 9월달, 삼성전자가 9월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9월달부터 치고 가는 구간에서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9월 달에 여기서 쉬니까 여기 끝이 달에 여기 7월 8월이에요. 그리고 9월 달에 삼성전자가 시작되고 11월 달에 또 난리 났죠. 이게 11월 달. 이게 11월 달이네. 여기가 7월이고 7월 달에 시장 끝났다. 그리고 11월 달에 또 시장 끝났다. 여기 3월 달 이란 전쟁이죠. 시장 또 끝났다. 그런데 또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시장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하락세가 좀 깊어지고 추가적으로 연속해서 며칠 더 하락하면 이제 시장 끝났다고 또 난리 칠 거예요. 안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 그렇게 끝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최소한 올 연말까지 간다 생각하고 들고 계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너무 그렇게 막 크게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다른 종목들이 지금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십시오.